네, 안녕하세요. 신동아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통증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통증 연구에 관여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전주에서부터 이제 인연을 맺어오신 교수님이 광주과기원에 근무하시게 되면서부터 광주과기원 선생님들하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도 이제 그런 계기도 생긴 거고, 서울에 있었다면 전주는 무슨 일이냐, 이게 제가 의사 자격증을 딱 따고 전문의가 된 다음에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서 2년간 근무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전주로 내려왔고, 사실 연고지가 전혀 없었는데 저는 이제 또 고향은 대구거든요. 근데 이제 전주에 오게 됐고, 와서는 진짜 이 전라도가 너무 저한테 좋았는데, 일단은 맛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전주에. 그래가지고 맛있는 데만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인연이 그냥 훌쩍 갈 정도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음식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전라도는 너무 좋았고, 그때 이제 전주에 있을 때 광주도 자주 내려왔었는데 여기 정말 괜찮은 맛있는 데가 많은,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너무 점잖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는 이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통증에 대한 건데, 통증? 뭐 통증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뭐 통증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바늘에 찔리면 이제 아픈 거 아니야? 통증 나도 내가 잘 아는데? 뭐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바로 그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자리를 쭉 보니까 이게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이게 참 청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하는 데 와서 강연하는 거는 저는 처음이고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 제가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좀 영유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주로 전문가들 상대로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서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먼저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근데 통증을 정의를 딱 내리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통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을 연구하는 학회 중에 제일 큰 학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IASP라는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통증이라면 야 내가 최고야 하는 의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자 하고 내린 게 이거예요. 보면 통증이라는 게 이제 조직 손상 또는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때 수반되는 불쾌한 감각적 정서적 경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어렵게 설명이 되겠죠. 통증 내가 그냥 아픈 건데, 네. 아픈 거 그거 맞는데,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이게 바늘로, 제가 이제 바늘이 날카로운 게 있다고 하고 그걸 제 피부를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프겠죠. 그런 상황인 건데, 바늘로 그 찌르는 과정이 그 조직 손상이라는 이제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라는 게 손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려드는 느낌이 뭔가요? 어떤 강렬한 통증,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 감각적, 정서적 경험인데, 그게 즐겁지 않은 경험입니다. 불쾌한 거죠. 불쾌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통증이 정말 즐거운 감정이면은 그걸 이제 통증이라고 안 했겠죠. 근데 이제 통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때에는 그게 이제 불쾌하다라는 어떤 거가 이제 거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너무나 강렬하게 머리에서 떠오릅니다. 바늘에 바늘을 찔렀을 때 안 아프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느낌만 생각해도 이렇게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강렬한 불쾌한 느낌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증인 거예요.
그럼 이 통증이라는 게 왜 있는 거냐? 불쾌한 감정이면 이게 조물주가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만들지 말았어야지. 불쾌한 감정인데 왜 만들었을까 이게? 왜 우리 몸에 탑재해 놨을까? 누군가는 이제 조물주라고 이야기하겠고, 누군가는 이제 이 진화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어떤 개체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구들을 가진 어떤 복잡한 개체가 됐는데, 그런 개체의 기능이 탑재된 건데 왜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까?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통증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츄에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이 인류 그런 문명 이런 거를 이제 탐사를 하다가 발견한 화석이에요, 화석. 보면 오른쪽은 그 과거 인류의 조상의 두개골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이빨은 그 검치호랑이라 그래가지고 무시무시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호랑이 사자 같은 거죠. 무시무시한 동물.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같은 아주 그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두개골. 그래서 이제 정황을 보면은 그 두개골에 이 검치호랑이의 이빨 자국인 것처럼 보이는 게 팍 박혀 있죠.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짐작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도망을 가고 있었고, 이게 이제 도망을 못 가가지고 이게 꽉 물려가지고 아마 잡혀먹었던 것 같아요. 검치호랑이가 뭔가 그 같은 우리 조상님들의 이렇게 동료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잡혔던지 해서 아마 같은 곳에 저런 게 묻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을 거다. 네. 사람이 전력을 다해서 사자로부터 도망을 가는 이유가 뭔가요? 살려고. 그건데 결국은 그건데 물렸을 때 그 느낌 어때요? 사자에서 엄청나게 아프죠. 바늘에 찢기기만 해도 아픈데 이 사자한테 물려서 뜯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괴로울 거단 말이에요. 그게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통증의 정, 불쾌한 경험. 그 통증이라는 게 불쾌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도망간다. 어떻게 도망간다? 전력을 다해서. 이게 그냥 통증이라는 게 별로 불쾌하지 않은 느낌이면은 저렇게까지 전력을 다해서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불쾌하고 내 의식 속에 확 떠오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바늘로 내 지금 피부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무시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게 떠오른다. 강렬하게 내 의식을 비집고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사실은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전기화학적 신호예요. 통증을 느낄 때 뇌파를 찍어보면 별다른 게 잡히냐? 아니에요. 통증을 느끼는 그 의식에 떠오르는 거는 결국은 전기화학적 신호일 뿐이거든요. 근데 뭔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우리 뇌는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끼게끔 프로그래밍이 돼요. 그거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제 날씨도 좋고 오늘도 주말이잖아요. 시간도 많고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서 뭔가 몸 때리기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마 이게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의식, 지금 우리 듣고 계시는 청중분들이 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집에 바쁜 일, 뭐 지금 해결해야 될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제 말소리가 선생님들의 의식의 공간에 떠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바늘로 찌르는 어떤 그런 자극이 오면
열기를 제치고 그 바늘을 찌르는 그 통증이 내 의식을 비집고 확 떠오른단 말이죠. 네, 그렇게 이제 떠오르려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제낄 수 있다. 다른 사변적인 것들을 제끼고 그 통증이라는 게 최우선으로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통증은 강렬하고 불쾌한 경험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요. 피하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의식 체계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거 아세요? 그 물리학에서 제일 아마 인류가 가장 마지막에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물리학 분야에서는 양자역학이잖아요. 이 물질의 존재, 그걸 이제 푸는 게 이제 가장 마지막 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학 분야에서는 뭐가 마지막 문제냐? 암 정보? 아니. 가장 마지막에 풀린 문제는 의식의 문제. 그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아직 과학자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인공지능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그 인공지능은, 지금의 인공지능의 수준은 판단하는 기계예요. 그냥 사람처럼 그 막 판단하는 게 있어가지고 실수를 한다거나, 사람처럼 깨를 부린다거나, 사람처럼 이제 힘들어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판단을 그냥 일사천리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계예요. 네,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런 거고요. 그런 인공지능이 뭔가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인공지능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하는지 의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는 엄청 복잡해요. 어떻게 의식이 형성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학의 가장 마지막 문제는 의식의 문제인데, 통증이 그 의식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통증이라는 게 그 의식을 연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면적인 것들은 다 무의식에 묻혀 있어요. 정말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정말 일부만이 내 의식에 떠올라요.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또렷하게 뭔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스포트라이트 이론이라고 해요. 이게. 스테이지가 의식의 세계라면은 백스테이지, 대부분의 다른 부분은 묻혀있는 무의식의 세계고, 정말 극소수, 저 노란색 이제 불빛을 갖고 있는 저 스포트라이트, 저게 이제 의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백스테이지에는 무수한 무의식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떠오르려고 계속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내 의식에 최종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일부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삶을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내 의식의 몇 가지를 띄워가지고 그 살고 있는 건데, 그 몇 가지가 띄워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그 경쟁을 다 물리치고 이게 최우선이야 하고 딱 떠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통증이에요. 통증이라는 경험이 그래서 이제 강렬하고 불쾌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열기를 제치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통증입니다. 이건 이제 의식의 극장 이론이라고도 하고,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연구하는 거는 아직은 과학의 영역과 철학의 영역의 중간쯤에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의식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이제 이건 조물주만이 알 수 있고 인간은 절대 여기에 근접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이원론, 정신과 육체는 별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분들도 있죠. 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는 제일 어려운 슬라이드인데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막 얼굴 보니까 다 지금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면의 나라로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실 걸로 내가 기대했는데, 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지금
긴장했어요. 자, 이런 상황. 신동환 선생님이 통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다. 통증이 없으면 안 도망갈 거다. 통증이 있어야 이게 뭔가 유해한 장애 왔을 때 도망갈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무릎 관절염이 있어. 무릎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막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아프겠죠.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아프니까 쉬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쫓아오는 사자나 호랑이를 피해 도망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건데. 근데 이런 희귀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앓고 있는 분이 좀 몇 명 안 돼요. 드물어요. 이게 뭐냐면은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EBS 무슨 다큐멘터리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주제로 영화랑 드라마도 몇 번 나왔죠. 통증이라는 닥터 요한인가? 뭐 그런 드라마. 그게 이제 주인공이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는 안 아파. 좋겠네. 어릴 때 제가 꿈이 이제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수돗꼭지를 틀면 콜라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거 안 아프면 막 바늘에 찔려도 안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디스크 같은 거 생겨도 안 아프고 무릎 관절염이 생겨도 안 아프니까 엄청 좋겠네. 근데 사실 통증이 없는 거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게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 환자들은 일단 오래 못 살아요. 되게 어릴 때 사망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과 무환증, 그러니까 땀을 못 흘리는 거거든요. 땀을 흘리지 못하는 게 결합이 돼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병을 같이 알아요. 그렇게 돼서 땀을 못 흘리면 이제 노폐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온도 조절도 안 되면 사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래 못 살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좀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보세요. 손. 이 친구들이 손인데 손이 다 멍그러져 있죠. 무릎 보세요. 무릎. 발목 보세요. 발목이 정상이 아니에요. 발목이 이렇게 꺾여 있고 아파도 안 아프니까 이게 다쳐도 모르니까 계속 쓰는 거니까 왜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디 가다가 이제 겹질리거나 그러면 아프니까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쉰대거나 기부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겹질려도 몰라 이게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겹질린 채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다 뭉그러져 있고 이 친구는 진짜 이 선천성 무통각증 증후군 환자 중에서 정말 멀쩡한 편인데 되게 입술이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뜨거운 걸 먹어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보호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통증이 없는 게 어때요? 통증이 없으면 그러니까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을 보면 생존에 큰 위험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진 않습니다. 선천성 무통각 증후군 환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통증은 좀 괴롭기는 해도 우리 몸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센서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통증은 필요하다.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일종의 경보장치예요. 우리가 경보장치를 만들 때는 빨간불도 막 켜지고 막 소리도 웨웨웨웨 하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어떻게든 자극적이게 만들어 놓단 말이에요. 그 통증이라는 것도 그 인체가 만들어 놓은 굉장히 자극적인, 무시하지 못하는 강렬한 자극인 거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만 말하면 이게 또 재미가 없는데 통증이 이게 항상 필요한가? 항상 필요할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을 보면 이제 꼭 필요한 걸 알고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 협착증, 디스크, 무릎 관절염 이런 걸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아프다 말이죠. 아프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괴로운 건데 괴로운 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통증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꼭 필요하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분이 되게 유명한 서퍼예요. 서퍼. 이분 영화도 있어. 어떤 영화냐면 소울 서퍼라고 해가지고 영화가 나와 있어요. 하와이에 사는 유명한 서퍼, 여자 서퍼인데 그러니까 서핑하는 사람들. 요즘 동해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서핑을 한 날 바다로 갔다가 이제 서핑을 하고 자기 보드 위에서 이제 누워서 쉬는데 이 사람 말은 그래요. 뭔가 뜨거운 느낌이 왔고 그래서 보니까 자기 팔에서 피가 철철철 나고 있고 자기 팔을 어떤 상어가 잡아물고 이제 가더래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생각나는 건 살아야겠다는 일념하에 막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해변가까지 이제 어떻게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도 안 아팠대. 하나도 안 아프고 통증을 느낀 거는 해변에 와서 아 살았구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부터 이제 통증이 이제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던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친구들과 이제 그 옆집 사람이 이제 데려다가 이제 수술을 빨리 시켜서 이제 살았는데 그리고서는 이 팔 하나로 또 챔피언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되게 도전적이고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이 많아서 영화로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친구는 와 상어한테 잡아먹혀서 팔이 뜯겼는데 헤엄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헤엄쳐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헤엄쳐서 나오는 순간까지 안 아팠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플 기세가 없었대요. 그런 비슷한 경우는 아마 선생님들도 해보셨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꽝 부딪혔어. 근데 그 당시에는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파. 여기 막 무릎도 까지고 있는데도 안 아파. 근데 언제 아프냐? 보험회사 다 가고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나 그래도 괜찮다 했는데 저녁 때부터 앓는다거나 또는 다음 날부터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아파가지고. 우리 몸은 이 사람이 그 통증으로 딱 어떤 위해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순간까지는 통증이 작동을 하는데 그 순간 이후 생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통증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어요. 억제하는. 우리 몸에 그게 인본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태어나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통증을 마냥 느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 통증 팔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계속 아파야지. 근데 안 아프다. 왜 안 아프냐? 그게 머리에 파츠돼 있어요. 왜냐? 그게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널브러지죠. 좌절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파 죽겠는데 수영할 만한 그런 기운이 나나요? 그냥 잡아먹히고 말지 하고 아마 널브러질 거예요. 그게 이제 분위기에 압도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압도당해서 그 상황에 압도당해서 아마 생명 잃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삶에 그러니까 생존에 좀 더 이제 집중하라고 그 통증을 억제해주는 억제. 그 이제 하액 억제라는 기전이 있는데 그런 억제 기전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만약에 그 상황에서 계속 통증이 왔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봐서는 그 통증이라는 게 신호도 줬지만 그게 없어지는 것 자체가 생존을 오히려 도와왔다. 그런 상황이다.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때로는 통증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금 어렵네요. 다른 이야기 이제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환자인데 이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주에서 사신 분인데 제가 전주 예수병원에 있었는데 이제 치료했던 환자예요. 그 농촌에 가면은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벼집들을 이렇게 둥그런 거에 이렇게 말아놓잖아요. 이렇게 무게가 되게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말아놓고 이제 그거를 치우는 일에 이제 투입이 됐었어요. 근데 그 덩어리가 이게 굴러가지고 허리로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지시면서 척수 손상을 당하십니다. 척수 손상.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완전 왔다가 걸으시기는 하는데 그 뒤로 척수 손상의 후유증으로, 그러니까 그 목숨은 건지셨죠. 근데 이 척수가 다치시면서 그 후유증으로 엄청난 통증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신경병증성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한번 제가 틀어봐 드릴게요. 하고 그러면 그게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가 오히려 괴로울 정도. 잠을 못 자시는 거죠. 아파가지고. 확 지져가지고 나를 칼로 푹 쑤셔가지고 나를 붙들고 지쳐서 약간 잠에 드는 거 그게 잠자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은 그게 모습. 통증, 갑자기 생긴 어택이라고 하는데 돌발 상황. 돌발적으로 저런 이제 심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표정이 엄청나게 안 나와요. 이런 분들한테 이미 척수 손상은 다 나았고 척수 손상의 위험성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났어요. 근데 척수가 다침으로 인해서 생긴 신경병증성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이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이유는 그 통증을 잊으려고 그 가판대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계속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다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나왔던 거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는 통증은 오히려 삶을 갉아먹는 상황이다. 그런 통증이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의사들을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증은 양면의 칼 같은 거예요. 이게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지나치게 지속이 되면 삶을 오히려 갉아먹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통증 증후군 중에 신경병증성 통증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통증이 뭐냐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CRPS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그 선진국 반열에 오르면서 통증을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통증은 참아야 되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통증을 장애로 인정해주는 첫 번째 병이 된 건데 지금 다른 병들을 인정해주는 건 아니고 이 CRPS를 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RPS 환자들은 얼마나 괴로운가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발 네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통증은 어마어마한 어떤 삶을 갉아먹는 그런 괴로운 일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통증은 불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런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CRPS라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병증성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만성적으로 통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만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3개월간 지속되는 통증이에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남자가 3분의 31%.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 인구 중에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여자들이 조금 더 많아요. 여자들이 좀 많은 이유는 여자들이 이제 호르몬하고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골다공증도 좀 더 작고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이제 겪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만성 통증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이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16%는 이렇게 생각도 한다.
있다라는 거고, 사실 제일 유명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건데,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되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700가지 통증에 시달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통증. 사실 통증은 옛날에는 그냥 참는 거였어요. 참는 거. 근데 이게 한국처럼 이게 사회가 성장을 해서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도 들어왔고, 그렇게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통증하면 통증 연구한다 그러면 연구비도 안 줬어요. 야, 통증이 무슨 병이냐? 그냥 증상이지.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암 연구해. 그런 양자역학 이런 거에만 연구비를 줬지, 실제로 통증 연구에는 연구비를 짜게 줬어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선진국 반열에 들다 보니까 삶의 질이 중요해졌잖아요. 잘 살고 안 아프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통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강연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강연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가 대형 국책 연구비가 통증 쪽으로 해서 이 과기원, 사대 과기원에 이제 부여가 됐어요. 그만큼 사회가 통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거 이제 통증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다행이죠. 만성 통증으로 이렇게 이제 고생들을 하신다는 거고요. 이런 거죠. 급성기의 경고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우리가 고통이자 생존을 위협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준비한 그 강의 슬라이드 중에 두 번째로 복잡한 건데, 두 개만 준비했을 때가 복잡한 거는, 통증은 이런 기전으로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 겁니다. 통증이 어떻게 인지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통증은 우리 조물주가 얼마나 이 사람 몸을 잘 만들어놨냐면은, 통증은 그 유해 자극, 그러니까 바늘로 찌르는 어떤 자극이 오면 그거를 딱 캐치하는 그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그걸 이제 우리가 통각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센서예요. 일종의 센서. 기계로 치면 센서. 그 센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런 유해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줘요. 그런 게 다 여기에 수백만 개씩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다 공짜로 받았죠. 어머니 아버지는 공짜로 받은 건데 어마어마한 장치가 이게 다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 수용체가 그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 걸 우리가 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이 그 전기적인 신호를 척수를 통해서 뇌로 전달해요. 그걸 우리가 전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신경 다 하잖아요. 한국만큼 과학에 관심이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세상 느끼는 게, 우리가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쓴다. 이거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이거 우리 부모님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보세요. Please use your nervous system much. 이거 좀 진짜 콩글리시 같은데. 그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뭐 use your brain이라던가 consider much 이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신경계를 좀 많이 빡세게 돌려달라고 이야기 주문하지 않잖아요. 그 부분 참 놀라워요, 한국이. 근데 어쨌든 그 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하는 걸 전파라고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했지만 그런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행성 경로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어떤 그 구조물을 이용해서 아래로 억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올라오면 통증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억제하는 기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변조라고 하거든요. 변조,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의식의 영역에 그 통증이라는 감정이 떠오르는 거죠. 그걸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과정으로 통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증은 생리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통증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그냥 뭐냐? 전기 화학적 현상이 머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뭔가 불이라는 엄청난 뭔가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이 머릿속에서 조그마한 전기 화학적 신호로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걸 엄청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뇌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변조라는 걸 한 번만 제가 더 볼게요. 아, 정말 그런 게 있느냐? 디센딩 이니비션이라고 영어로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엉드는 게 있어? 아까 전에 그 베타니라는 사람 우리가 봤죠. 베타니라는 사람이 상어한테 물려서 팔이 뜯겼지만 안 아픈 상태에서 수용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하행성 경로가 억제에서 생긴 거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거 보세요. 자, 이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타이푸삼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교 행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푸삼에 가면 이게 카바디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막 보면 안 아플 수가 없겠죠. 반으로 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막 큰 걸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저 카바디라고 하는 건데, 카바디가 삶의 짐이에요. 짐, 인생의 짐. 나는 인생의 짐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제 짊어지고 간다. 진짜 짐. 타이푸삼이라는 이제 말레이시아의 축제에서 찍은 거예요. 아,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아, 이 도용 없는 거? 이 카바디에 가면은, 이걸 카바디라고 하고, 이분이 근데 얼굴 표정이 아픈 표정인가요? 안 아프다고 해요. 왜 안 아플까? 그런 거 한번 봤어요? 그 뜨거운 막 자갈을 이렇게 막 벌겋게 달군 자갈이 있고 종교 행사로서 그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안 아프다. 돌을 닦으면 아픈 건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하행성 경로를 종교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재적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증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장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런 하행성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뭔가가 자극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런 걸 억제하는 기전들이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이나 그 불안장애 환자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그런 하행성 경로가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통증에 민감한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의외로 이 사회가 이제 그 고도화되면서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거든요. 우울증은 폐경기 우울증도 있고, 뭐 주부들도 많이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있고, 그런 분들 이제 허리가 막 아파서 와요. MRI 찍으면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디스크는 좀 있어 보이니까 주사 치료를 하자 그래요. 치료를 해. 안 나. 아, 그럼 이게 잘 안 나는 건가 보다 해서 또 큰 병원을 다른 데 가. 다른 데 가도 뭐 별다른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 2, 3년을 보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외래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 우울증 검사들을 해보면은 우울증 수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제 이 통증이 올라오는 부분을 하향으로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기제에 잘 작동하지 않는 우울증이 문제인 거죠. 그런 분들은 디스크가 아무리 치료해봐야 안 낫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의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가면 그런 환자분들을 디스크라고 진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낫는 거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우울증 이런 거에 이제 관심들이 많고, 과거에 이제 정신과 가자고 하면은 되게 반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이제 연예인들도 이제 그런 걸 앓고 있는 게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공황장애 같은 이제 병들도 이제 연예인들이 다 앓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일 만한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그걸 잘 듣고 이해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죠. 그 하향 억제가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했었잖아요. 엔돌핀. 그 엔돌핀이 바로 하향 억제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그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여기에 적용해요. 통증도 기분 좋게 살고 좀 그 상해의 이제 어떤 환경을 좀 그 단순하게 하면서 좀 그 편안하게 해주면은 통증도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통증을 느끼기 위해서 통증이 있으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인 것 같은데 통증이 이제 이렇게 느껴집니다. 망치로 꽝 때리면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그 통각 수용체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전기 신호로 변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신경을 따라서 쭉 뇌까지 올라가서 뇌의 지각 영역, 의식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통증에 그 꼭 필요한 4가지 요소라고 하면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1번, 그런 자극이 있어야 되고, 2번, 그런 그 그러니까 신호를 전달할 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신경들이 이렇게 뭉쳐있는데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마지막으로 인지를 할 뇌가 있어야 되는 거죠.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뇌가 제일 중요한데, 왜 뇌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사실 이 자극은 꼭 필요하긴 합니다. 네, 자극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게 망치에 이제 이 손가락이 꽝 찍으면요, 이 조직이 손상되면서 이런 물질들이 잔뜩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 있죠, 진통제.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이런 약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라고 하는 건데, 그 항염제는 바로 이 아라키노딘 에시드라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요게 이제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을 줄이는데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유해 자극이 들어오고 그거에 의해서 조직이 망가지면 이렇게 이제 이런 캐스케이드,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에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요. 근데 자극이 꼭 이렇게 통증을 만들려면은 꼭 이거 망치로 때리거나 바늘로 찌르거나 하는 게 있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구과학위원 선생님하고 이제 연구하는 건데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마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이거 가지고 과학 경연대회 이런 데 나왔을 거예요.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거든요. 열그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열그릴 현상. 열그릴 현상은 뭐냐면은 이 그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 열막대. 하나는 20도, 하나는 40도예요. 20도는 뭐예요? 약간 차가운 거. 40도는 뭐예요? 약간 미지근한 거죠.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손을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한 30도쯤으로 느껴지겠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엄청나게 뜨겁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그릴 환상. 20도하고 40도를 그냥 배열을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 뿐인데, 거기에다 손을 대면 뜨악 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이제 편차는 좀 있습니다. 열그릴 환상. 네. 열그릴 환상. 이런 걸 보면 뜨거운 건 없어요. 20도하고 40도만 있을 뿐이지, 약간 차가운 거랑 약간 미지근한 게 있을 뿐이지, 뜨거운 어떤 건 없어요. 없는데 뇌는 뜨겁다고 느끼죠. 뭔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 만성통증 환자들한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내가 허리가 계속 아프고 한데
허리는 아무리 뒤집어도 몸은 없어. 조금 있는데 이게 아플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도 이제 통증이 가시질 않아. 그런 상황들이 뭔가 머리가 일루전, 환상,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 열그림 환상. 그러니까 유해한 자극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제가 자극이 꼭 유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네 가지 중에 뇌를 빼고 자극과 신경과 촉수는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체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은 몸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마음에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불균형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이유 없이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전환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는 드러놓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정신과적으로 불안함이 있을 뿐이에요. 불안정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통증이 있는 거고요. 이분들로 봐서는 유해한 자극도 없어. 그걸 타고 흐르는 어떤 그 척수를 지나가는 그런 신경신호도 없어요. 이분들의 통증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뇌에서 말이죠. 뇌에서. 우리가 그 불이라는 게 뜨겁다라는 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 가만히 있으시면서 불의 뜨거움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뜨거운 느낌 좀 오죠? 근데 실제로 손을 대서 뜨거운 정도까지는 안 올라와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적인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유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잘 유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만성통증 환자들. 그걸 우리가 현상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은 표상과 현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어려운 거, 이건 좀 넘어가고. 자극은 꼭 유의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열그림 환상을 보면은 뜨거운 건 없는데 실천하지 않는데 뜨겁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신체형 장애 환자들을 보면은 자극, 신경, 척수 없는데도 통증이 있어요. 극단적인 다른 예를 보면 그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분인데 팔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 팔에서 통증이 주기로 쪽으로 와요. 이제 환상지 증후군 환자들인데 그 환자들도 그 통증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돼요. 근데 뇌는 꼭 있어요. 네. 통증을 인지하는 최종 종착역이 뇌인 거고, 통증을 없는 통증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이제 뇌인 겁니다. 뇌가 가장 중요하다. 이 최초로 우리가 수술 중에 마취를 한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수술방이 다 마취를 해서 안 아프게 수술하잖아요. 중요한데 안 아프게 수술한단 말이에요. 통증이 없게끔 수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 통증을 못 느낍니까?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을 때 못 느낀단 말이에요. 뇌가 기능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이소 마취로 해가지고 에테르라는 걸 써가지고 그 마취를 시킨 다음에 발치됐어요. 그 치아 발치. 이제 미국의 그 MGH,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이걸 했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의식이 없으면 통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은 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통증 연구단도 그 촉수나 말초가 아니라 뇌 연구에 집중하고 있어요. 뇌. 이 통증의 비밀의 열쇠는 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의 수준을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깨어있고 안 깨어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딸딸하게 깨어있는 경우도 있고, 목류병 있죠. 목류병. 깨어는 있어. 몸은 살아있어. 몸은 이렇게 막 걸어다녀. 근데 말을 해도 통하진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다쳐요. 어디 가서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 사람 다 내일, 그러니까 다음날 깨워서 물어보면 안 아팠다는 거예요. 내가 부딪힌지도 모르고. 네. 이 의식 수준도 그 명료한 수준 정도까지 와야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통증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그 의식인 거거든요.
그 뇌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목류병 상태에서 많이 다치는 거죠. 뇌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통증 느끼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누가 말하죠? 데카르트. 좀 똑똑하시는데. 네. 그걸 좀 제가 뺏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의식한다, 고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의식, 뇌가 결국은 키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러면 그 통증을 느끼는 이 개체,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다른 나, 이제 유식한 말로 호문클루스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철학자들이 쓰던 개념인데, 내 머리에는 나 말고 나의 어떤 그런 사면을 인식하는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영혼, 호문클루스. 아직은 이제 그런 이원론적인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과학자들, 이론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야, 다 뇌로 풀 수가 있어, 뇌의 물질적인 것들을 다 잘 조합하면 의식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요 놈이 의식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폰 에코노모인데, 폰 에코노모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놓는데, 원숭이하고 우리 뇌가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 폰 에코노모 이론을 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근데 원숭이가 또 의식이 좀 우리보다 떨어지긴 해도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원숭이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숭이보다 좀 더 뛰어난 어떤 의식 체계를 아마 얘네들이 감당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뇌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증, 정말 극단적인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 이런 수술을 합니다. 이런 수술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이제 프리메디라는 사람인데, 뇌에 구멍이 이제 2개가 딱 나있죠. 뇌에 통증을 정서적으로 느끼는데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싱귤러스 자이러스라고 영어로는 그런 건데,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찢어주는, 양쪽을 다. 그러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되게 고생하던 시절에 찍은 이 환자의 이제 얼굴인 거고요. 그 양쪽 싱귤로토미를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람의 얼굴, 이 두 얼굴의 차이는 확연히 나죠. 이런 얼굴과 이런 얼굴. 뇌를 조절해서 통증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거죠.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는 뇌를 다루는 하면 이제 척추를 다루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통증은 불쾌한 경험, 자극이 들어왔을 때, 통증은 생존을 위한 경고장치예요. 제가 이 라이트를 보면 라이트를 누가 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손가락으로 켰죠. 이 스위치를 올렸죠. 이 스위치를 올리는 이 자극이 유해 자극이라고 보는 거고, 그 스위치가 이제 통각 수용체라고 보면 되고요. 이 플래시 안에 있는 이 전자회로가 이제 신경이랑 척수라고 보면 되겠죠. 뇌에 이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이거 피하던가 어떻게 해라. 근데 이 불이 그냥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불이 들어왔음을 보고서 불이 들어왔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식이 있는 건데, 아직은 이제 잘 설명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증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이런 자극이나 회로가 없어도 불을 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뇌인데, 그래서 통증의 가장 핵심은 뇌예요. 이제 그 이터 마취를 기념해가지고 만든 비예요. 비석. 보면 이터. 최초의 어쨌든 마취니까. 거기 이제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더 이상 통증은 없을 것이다. 100년 전에 만든 비석이에요.
근데 아직 100년이 지났지만 통증 환자들은 여전히 많고 아직 통증을 우리가 정복되지 못했고 거의 뭐 지금 이제 막 이제 전진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